고돌이 썰툰. 이해 안 해도 무서운 이야기. 어느 중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었지만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입시 성적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학생은 고민 끝에 한 용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부적을 하나 써주면서 고양이 머리를 하나 구해다가 깊은 밤에 어느 공사장에 있는 버려진 화장실에 던져 넣으라고 했다. 다만 고양이 머리를 던지면서 결코 화장실에 불을 켜지 말고 뭐가 있는지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생은 어차피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네 도둑고양이를 잡아다가 시키는 대로 했다. 우연인지 그 이후 학생은 성적이 쑥쑥 올라가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 3년 후 학생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또다시 성적이 뜻대로 오르지 않았다. 너무나 대학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학생은 다시 한번 일전의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이번에는 개의 머리를 구해서 깊은 밤 문제의 화장실에 던져놓고 오라고 했다. 이번에도 결코 화장실에 불을 켜고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생은 꺼림칙했지만 이번에도 시키는 대로 했고 공교롭게도 학생은 아슬아슬하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되어 학생은 고시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험 점수가 뜻대로 나오지 않아 고민했고 이번에도 다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이번에는 갓난아기의 머리를 깊은 밤에 그 화장실에 던지라고 했다. 사람의 머리를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학생은 갈등했지만 고시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학생은 마음을 굳혔다. 학생은 병원 영안실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의 시체를 구했다. 외딴 화장실에서 학생은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워하면서 아기의 머리를 던지러 갔다. 학생은 섬뜩한 마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겁지겁 머리를 봉지째 던졌다. 그런데 그만 돌아서다 실수로 전등 스위치에 팔꿈치가 부딪혔다. 화장실의 불이 환하게 켜져서 보니 화장실 바닥에는 그 무당이 입을 하고 벌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 사촌 누나가 시골에 거주할 때였는데 그 마을 자체가 워낙 작고 거주하시는 주민분들도 소규모라서 이름도 거의 없다시피 한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사촌 누나가 여느 때와 같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부모님은 일을 나가셔서 안 계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바로 옆집에 늙은 할머니 한 분이 홀로 사셨는데 저녁 7시쯤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무슨 대화를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궁금해진 저희 사촌 누나는 한번 가봤다더군요. 평소에 친분도 있고 자기를 많이 귀여워해 주셨던 분이라 뭐 가는 데는 그리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 할머니 분이 상당히 몸이 편찮으시고 한마디로 뭐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었다고 하는데 누나가 방문 앞에 서니 그게 대화하는 소리가 아닌 신음소리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저희 사촌 누나가 그 할머니 방문을 열었는데 바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 안에서 펼쳐진 모습은 정말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설명하자면 키가 크고 입이 거의 귀까지 걸친 저승사자 한 명이 양손으로 식할만한 칼을 쥐곤 다리는 벌린 상태로 서서 누워있는 할머니 위에 양쪽 방향으로 발을 바꾸어가며 춤을 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방 안에는 이미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아까까지 있었던 정체불명의 남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마을 주민들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했고 그 뒷일은 잘 처리됐다고 하네요. 근데 워낙 누나 혼자만 겪었던 일이고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인지 부모님은 이 얘기를 믿어주시지 않았다고 하네요. 제가 5살 때 이모집 여관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이혼한 상태로 형편이 어려우셨기에 가까운 이모가 경영하시는 여관에 새 방을 넣고 살았답니다. 하루는 날이 어두워져서의 일인데 카운터 옆에 큰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머니와 이모께서 잠깐 눈을 붙이고 계셨는데 밖에서 들어온 제가 엄마 옆으로 따라 눕게 되었습니다. 방이 황갈색으로 무척 어두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약간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잠이 오질 않아서 눈을 떴습니다. 그 방 벽에는 잡지채 크기만한 창문이 있었는데 밖이 훤히 보이는 것은 아니고 앞에 있는 건물이 가리고 있어서 몇 센치 안 되는 틈이 생긴 곳입니다. 한마디로 벽과 다를 바 없는 곳이죠. 창이 있으나 마나한. 마침 저는 그 창문을 비스듬히 바라본 채 누워 있었고 눈을 떴을 때 그 창문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창문으로 어떤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갈색방에 누워서 창문으로 누군가 나를 내려다보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고 시간이 좀 흐른 후 다시 눈을 뜨니까 아직도 그 여자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오랫동안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자 계속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아직 어려서 그것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를 보고 무섭다라는 감정을 조금씩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잠들어 있는 엄마를 징징거리며 흔들어 깨운 기억까진 아닐까요? 물론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 버렸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게 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대학 들어와서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친구들 중에도 그런 걸 5, 6살쯤에 봤다는 애들이 있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기만 했다는군요. 심지어 비가 와도 밤이 되어서도 말입니다. 귀신이라 말하기엔 솔직히 약간 우스운 건 사실이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어릴 적에 비정상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이 주위에 없었는지 그냥 유아 시절에 겪게 되는 일시적인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뭔가 이상한 그런 사람 말이죠. 저는 그때 여관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면 정말 그때의 그 여자는 꿈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지금도 듭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건물 하나를 더 지었습니다. 상업계인 저희 반은 구관에서 신관으로 반을 옮겼습니다. 자리를 몇 주에 한 번씩 제비뽑기로 뽑아서 앉았는데요. 한 자리에만 앉으면 어깨가 아프다고 항상 친구들이 주물러 달라고 하더군요.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제 친구가 그 자리 옆에 앉게 되었어요. 쉬는 시간 친구랑 수다나 떨까 하고 뒤돌아선 순간 친구 옆 아이의 어깨 위에 희뿌연 무언가가 떠있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금세 사라져서 그냥 헛것을 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수업 종이 쳤고 자리로 돌아가다가 그 어깨에 놓인 발을 또 보았어요. 어라? 괜한 걱정에 수업 시간에 틈틈이 친구 쪽을 바라보았어요. 친구의 짝이 어깨가 아픈지 주무르고 있었고 흰색의 실내화를 신은 발이 탁탁 어깨를 밟고 있더군요. 쉬는 시간 종이 울리고 친구가 제자리로 왔어요. 너 계속 수업 시간에 나 쳐다보던데 그렇게 내가 졌냐? 계속 제가 쳐다보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나봐요. 친구와 장난을 주고받다가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어느덧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반으로 돌아오니 친구의 짝꿍이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다리가 있었고요. 우리 학교 것은 아니지만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왜 그래? 뭐 못 볼 거 봤어? 있어, 귀신이. 뭐? 제가 귀신을 본다는 걸 잘 아는 친구들은 놀라더군요. 그러다가 보고야 말았습니다. 천정에 그 귀신의 얼굴이 있을 부분에 고개가 무언가에 메어져 있는 듯이 꺾여 있더라고요. 가슴께까지 올 듯한 풀어헤친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검은 동공이 없는 눈동자. 순간 오싹하더군요. 하지만 그냥 멍하니 그 귀신이랑 눈싸움도 아닌 시선을 마주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들도 제 시선을 따라보고 있더군요. 정신이 퍼뜩 들고 멋쩍게 웃었어요. 무슨 귀신인데? 친구 하나가 제 귀에 대고 소곤거렸고 그냥 본대로 설명을 했어요. 귀신을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목매단 귀신? 네 옆 짝꿍 자리 네가 잡거나 해결할 거야? 어? 내가 테마사냐? 전 여태까지 귀신을 쫓아내거나 뭐 싸운 적은 극소수였고요. 보통은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하길래 조금 도움을 주거나 가끔 보이는 잡귀들 뿐이었거든요. 청소시간 장난삼아서 그 자리에 제가 직접 앉아봤습니다. 바로 무언가가 짓누르는 듯한 아픔이 오더군요. 싫어. 네? 괴로운 듯한 여자의 목소리에 조금 당황했어요. 목을 맨 귀신이 낸 소리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풀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말이지요. 괴로운 건 알지만 그냥 돌아가지. 세상에 미련은 없애고 말이야. 아파하지 말고. 아마도 이 자리에 앉은 학생들의 어깨를 발받침으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들은 바로는 자살을 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 중에 미련이 남아있으면 자신이 죽은 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너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냐? 이만 가자. 교실 문 단속을 하면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그 귀신이 사라졌더군요. 그 뒤로는 그 귀신을 교실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거제도에서 원룸을 잡고 친구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1층 원룸에 살고 있고 4층에는 회사 숙소를 잡아놔서 매일 함께 술 마시는 형님이 살고 계십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친구랑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초인종을 자꾸 눌러서 제가 잠결에 일어났는데 인터폰을 보니 아무도 없고 자꾸 초인종은 울리고 위층 형님이 술 마시고 장난치는 건가 해서 문을 살짝 열었는데 여자 울음소리가 살려주세요. 막 나기 시작합니다. 순간 몸이 굳어서 빨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살짝 열려있는 문틈 밑에서 얼굴에 피범벅을한 여자 얼굴이 울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진짜 너무 놀라고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친구도 자다가 놀래서 뭔 일이냐고 뛰어와서 그거 보고 옆에서 소리를 또 지르고 피투성이 여자는 갑자기 막 들어오고 심장마비로 진짜 쓰러질 뻔했습니다. 한참 소리 지르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옆집에서 남자랑 동거였나? 근데 술 마시다가 술 취해서 싸우고 초인종 누른 거였나? 경찰 불러달래서 경찰 부르고 우리 집 와서 울다가 갑자기 갔는데 생각해보니 그 여자가 호수 알려줄 때 우리 집이 204호, 옆집이 203호인가? 그러고 205호는 없는데 205호라고 알려준 점, 그 후로 보이지 않은 점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귀신 아닌 사람이었겠지만 잠결에 저와 친구는 귀신을 보았고 영화에서 귀신 나오면 도망 안 가고 죽는 사람들 보고 귀신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